네, 안녕하세요. 가가멜입니다. 이 영상은 비트맥스를 시작하시는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제작되는 영상이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비트맥스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비트맥스를 시작하시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 기본적인 것들 위주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이 비트맥스라는 거래소는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국내 거래소를 예로 들자면 현물 시장이라고 하죠. 빗썸이나 업비트와는 조금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래소입니다. 바로 이 비트맥스는 선물 시장에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현물 시장에 투자하는 빗썸이나 업비트 등과의 거래소에서는 코인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에만 투자를 할 수 있었다면 이 비트맥스에서는 코인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락하는 것에도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현물 시장에서는 하락장일 때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코인의 가격이 다시 오르기만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 비트맥스에서는 하락장일 때도 공매도를 통해서 대처가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죠. 자, 그럼 비트맥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마진 거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마진 거래의 사전적 의미는 자신의 증거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거래하는 고위험, 고수익 거래 방식입니다. 즉, 자신의 증거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담보로 더 큰 돈을 빌려와서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비트맥스에서는 얼마나 빌려와서 거래를 할 수가 있느냐? 비트맥스에는 레버리지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레버리지는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나의 증거금을 최대 100배까지 불려서 거래할 수 있는 일종의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만약 100만원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최대 100배까지 100만원의 100배인 1억원까지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일반적인 거래와 마진 거래 예시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일반적인 거래의 경우 내 자본, 내 시드가 100만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100만원을 거래소에 넣고 내가 투자한 코인의 가격이 상승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한 50% 이득을 봤다면 수익은 50만원이 되겠죠. 그리고 자본은 150만원이 될 겁니다. 마진 거래의 경우는 이 마진 거래의 경우는 자신이 지금 가진 증거금이 100만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100만원을 거래소에 맡기고 이 100만원을 담보로 다시 100만원을 빌려서 총 200만원을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레버리지가 2배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근데 만약 이제 이 레버리지를 100배까지 높여서 거래를 하게 되면 100만원으로 1억원어치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다시 레버리지가 2배라고 가정을 하고 이때 50%의 이득을 봤을 때 일반 거래의 2배, 일반 거래의 2배인 100만원이 수익이 되는 겁니다. 거래가 끝났을 때 빌렸던 100만원을 거래소에 다시 돌려주고 50%의 수익만으로 100% 수익인 100만원의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죠. 자본은 200만원이 되겠죠. 하지만 반대로 이제 투자한 금액이 마이너스가 된다면 마진 배율만큼 레버리지만큼 마이너스가 나게 됩니다. 일정 금액 이하로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나게 되면 내가 거래소에 맡긴 증거금 모두를 청산당하게 되는 강제 청산이라는 시스템이 또 있어요. 이 강제 청산의 경우에는 마진 배율, 레버리지가 높을수록 청산이 발동하는 간격이 좁혀집니다. 고배율 거래일수록 강제 청산 당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제
공매수, 공매도가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비트맥스에서는 증거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할 때 가격 상승에 투자하는 걸 공매수라고 합니다. 반대로 가격 하락에 투자하는 걸 공매도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비트맥스와 마진거래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으로 이제 비트맥스 거래소 이용 방법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먼저 회원가입부터 하셔야겠죠. 회원가입은 워낙 쉽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수수료 할인 링크가 없으신 분들이나 또는 뭐 할인을 못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제 유튜브 영상 아래에 참조되어 있는 링크로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비트맥스에서 주문을 할 때 지정가와 시장가로 주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지정가는 말 그대로 본인이 지정한 금액에 매수 또는 매도할 수 있는 주문이고요. 예를 들어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4,200달러인데 4,100달러의 매수 또는 4,300달러의 매도, 자신이 사고자 또는 팔고자 하는 금액에 지정을 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주문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시장가 주문은 현재 비트맥스 시장가 금액에 바로 매수 또는 매도할 수 있는 주문인데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과 상관없이 가격에 상관없이 내가 지금 바로 이 가격에 매수 또는 매도를 하겠다 하면 이 시장가 주문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정가와 시장가의 차이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수수료에서도 좀 차이가 있어요. 자, 지정가의 경우는 이제 메이커 수수료라고 해서 0.025%의 수수료를 리베이트를 받습니다. 수수료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받아요. 지정가 메이커 수수료 같은 경우는. 반면에 시장가의 경우는 0.075%의 수수료를 지불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지정가의 경우도 테이커 수수료를 지불할 때가 있어요. 지정가의 경우도 시장가 수수료를 지불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냐면 현재 시장가에 가깝게 바로 거래될 수 있는 금액에 지정가를 넣게 되면 이게 바로 체결이 되면서 이 테이커 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지정가로 주문을 넣으셔도 이 시장가에 가깝게 바로 체결될 수 있는 금액에 주문을 넣으시면 이 테이커 수수료를 지불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점은 그냥 간단하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잘한 좀 실수들을 막기 위해서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포스트 온리라고 있어요. 나는 오로지 지정가로 이 메이커 수수료를 리베이트를 받으면서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포스트 온리를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 포스트 온리를 체크해 놓으시면 실수로 바로 체결되는 금액의 지정가로 주문을 넣어도 체결이 되지 않고 주문이 취소가 돼요. 자, 그럼 지정가와 시장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지정가는 내가 원하는 가격에 지정해서 주문을 넣을 수 있다. 하지만 주문을 넣는다고 해서 무조건 체결되는 건 아니고, 내가 넣은 주문의 가격이 시장가에 도달을 하거나 누군가가 사거나 팔아줘야 한다. 0.025%의 리베이트를 받는다. 시장가는 지금 당장 내가 사거나 팔아야 한다면, 정말 급하게 사거나 팔아야 한다면 기다릴 필요 없이 주문을 넣으면 즉시 체결이 된다. 즉시 체결이 되는 장점이 있지만 수수료가 비싸다. 0.075%의 수수료를 지불을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급할 때가 아니라면 지정가를 추천해 드리고 싶고, 저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시장가의 경우는 레버리지를 어느 정도로 또 돌렸냐에 따라서 수수료도 또 그 배수만큼 높아져요. 정말 급할 때만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여기 아래쪽을 보시면 레버리지라고 있어요. 처음에도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렸지만 이 레버리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금을 최대 100배까지 불려서 매매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교차부터 100배까지 나와 있습니다. 교차는 마지막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일반적인 레버리지는 1배부터 100배까지 설정을 하셔가지고 사용이 가능하고요. 금액에 상관없이 적용해서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레버리지가 높을수록 강제 청산 당하는 범위 또한 좁혀지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고배율로 만약 매매를 하신다면. 자, 계산기를 통해서 청산 범위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진입 가격 그대로 넣고 레버리지를 한 30배 가량 돌리면 이렇게 진입 가격 4,200달러에서 4,088달러로 떨어지면 이게 이제 강제 청산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30배일 때 기준이고요. 예를 들어서 100배로 매매를 한다 그러면 4,200 3.5달러에서 4,183달러에 도달을 하면 바로 강제 청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범위가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고배율로 매매를 하실 분들이라면 이 리스크는 좀 감안을 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레버리지를 설정을 하실 때 이쪽을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클릭을 하셔서 설정을 하셔도 되고, 여기 우측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셔서 임의로 설정을 하셔도 됩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숫자 7배나 23배 55배 이런 식으로도 설정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교차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교차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 걸 교차 마진 모드라고 합니다. 방금 이제 설명해드렸던 1배부터 100배까지 교차를 제외한 이 레버리지는 이제 격리 마진 모드라고 하는데요. 교차의 경우에는 이제 100배의 레버리지만을 이용을 해서 매매를 하는 걸 말하는데, 격리 마진 모드와 교차 마진 모드의 차이점은 격리 마진 모드의 경우는 자신의 포지션이 청산 가격에 도달하면 강제 청산을 당하면서 포지션과 투자한 금액이 전부 사라집니다. 반면에 이제 교차의 경우는 자신의 지갑 밸런스에 있는 금액이 증거금으로 사용이 되면서 청산 가격에 도달해도 지갑 밸런스의 포지션을 유지해줄 자본이 충분히 있다면 강제 청산 당하지 않고 지갑에 있는 자본이 버텨줄 때까지 포지션이 유지가 돼요. 즉 자신의 지갑 밸런스에 있는 돈으로 강제 청산을 최대한 방어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경우에도 이제 레버리지를 입력하는 칸이 있는데, 교차를 누르게 되면 이제 무조건 100배로 설정이 되고, 레버리지는 바꿀 수가 없고, 여기 지갑 잔고, 레버리지 대신에 이제 지갑 잔고를 적어 넣는 칸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 포지션을 유지를 할 때 어느 정도의 이제 지갑 잔고를 사용을 해서 유지를 하겠다, 원하시는 만큼 적어 넣으셔가지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이제 수량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비트맥스에서는 수량의 기준이 US 달러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예를 들어서 1비트에 5,000달러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제가 비트맥스에 1비트를 넣어서
0.1비트만 매매를 하려고 했을 때 비트맥스에서 기준으로 하는 US 달러로 환산을 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0.1비트만 가지고 매매를 한다고 했으니까 현재 1비트에 5,000달러라고 가정을 했죠. 0.1비트면 500달러만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는 거죠. 0.1비트만 매매를 하려고 했을 때 수량에 500달러를 적어놓고 매매를 하면 될까요? 교차를 하신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레버리지를 사용하실 거라면 조금 더 계산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500달러를 이용해서 레버리지를 10배로 적용시켜서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 보통 이제 처음 비트맥스를 하시는 분들은 수량에 500달러를 넣고 레버리지를 10배로 돌리면 내가 사용하는 돈은 5,000달러인가? 하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수량에는 자신이 적용할 레버리지 배율까지 계산하셔서 적어 넣으시는 거예요. 제가 500달러를 수량에 넣고 레버리지를 10배로 돌리게 되면 실제 사용하는 금액은 500달러의 10분의 1인 50달러가 됩니다. 만약 레버리지 10배를 적용시켜서 5,000달러만큼의 주문을 하고 싶다면 레버리지는 10배로 수량에는 5,000달러를 적어 넣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비용하고 주문 금액이 표시가 됩니다. 비용은 말 그대로 내가 주문을 넣을 때 들어가는 원금이에요. 주문 금액은 레버리지 상관없이 내가 수량에 적어 넣은 US 달러만큼 주문 금액이 표시가 됩니다. 그 밑에 사용 가능 잔고는 말 그대로 내 지갑에 현재 사용한 잔고를 표시를 해주고요.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면 5,000달러를 수량에 적어놓고 1배로 매매를 하려고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주문 금액은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들어가는 비용이 달라져요. 10배로 바꿔볼게요. 비용이 훨씬 작아지는 게 보이죠? 10분의 1만 들어가죠. 10배로 레버리지를 바꾸게 되면 5,000달러에 10분의 1인 500달러만 비용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아까처럼 이제 반대로 10분의 1인 1배로 주문을 넣는다고 했을 때는 이제 5,000달러만큼의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매매 도중에도 버튼을 눌러서 배율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더 깊게 파고들자면 많이 해주시는 질문 중 하나가 매매 도중에 강제 청산 가격에 가까워져서 레버리지를 좀 더 낮춰서 방어하려고 하는데 안 바뀐다고 문의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버리지에 따라서 비용 차이가 발생을 하고 강제 청산 범위가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레버리지가 낮을수록 비용이 많이 들어간 대신에 강제 청산 범위가 비교적 널널하고요. 레버리지가 높을수록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대신에 강제 청산 범위가 비교적 좁습니다. 매매하는 도중에 레버리지를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바꾸려고 하는 레버리지 배율에 들어가는 비용에 맞게 지갑 잔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클릭했을 때 레버리지가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배로 매매를 하다가 5배로 매매를 레버리지를 낮추려고 했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이 달라져요. 현재 포지션에 넣어놓은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이 최소한으로 지갑에 있을 때 레버리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또 이쪽에 보시면 아까 포스트 온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리듀스 온리라고 또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리듀스 온리를 체크를 해놓으시면 매매 도중에 내가 위치한 포지션 상태에서 수량을 추가할 수 없게 만드는 기능이에요.
수량을 추가를 할 수가 없고 오로지 줄일 수만 있습니다. 이 기능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트 온리와 같이 실수를 방지하는 기능이에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 이 비공개라고 또 체크박스가 있는데 이 비공개를 체크하고 매매를 하게 되면 내가 주문한 내용이 호가창에 보이지 않아요. 말 그대로 비공개 상태로 매매를 하는 거죠. 거래량이 많은 사람이라면 전략적으로 물량을 정리하거나 매수할 수 있겠죠. 저도 사용을 해본 적은 없는데 수수료를 좀 더 많이 받는다고는 합니다. 이쪽 아래쪽에는 굿틸 캔슬이라고 있는데 이건 주문의 유효 시간을 설정하는 건데 보시면 주문의 유효 시간을 설정을 하는 건데 취소할 때까지 유효, 즉시 체결 조건, 즉시 집행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첫 번째 걸로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말 그대로 내가 취소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넣은 주문이 시간에 상관없이 유효하다는 거고요. 즉시 체결 조건은 주문을 넣은 후에 채워지지 않은 부분들을 자동으로 바로 취소가 됩니다. 즉시 집행의 경우는 전체 수량이 바로 채워질 경우에만 실행이 되고요. 즉시 체결 조건의 경우에는 채워지지 않은 부분들만 취소가 되는 거고 즉시 집행의 경우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채워지지 않으면 취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아셔야 될 게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펀딩 비율이라고 있어요. 이쪽에 비트맥스에서는 이제 다른 거래소에서는 볼 수 없는 펀딩 수수료라는 거를 일정 시간마다 투자자들한테 지급을 해줍니다. 이 펀딩 피는 한쪽으로만 매매가 몰리지 않게 과매수 또는 과매도를 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비트맥스의 일종의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일 한국 시간을 기준으로 오전 5시, 오후 1시, 오후 9시 이렇게 8시간마다 포지션을 잡고 있는 투자자들이 반대 포지션을 잡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이 펀딩 피를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매매가 조금 더 몰려있는 쪽에서 반대쪽으로 일정 수수료를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펀딩 비율을 보시면 포지션 중에 어느 쪽에서 지급을 해줘야 되는지 몇 퍼센트를 지급을 해줘야 되는지 또 언제 지급해주는지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0721% 13시간 후에 지급해준다고 나와 있네요. 보시면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쉽게 생각하셔서 이 펀딩 비율 퍼센트 앞에 마이너스가 없을 경우에는 공매수가 공매도에게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을 경우에는 공매도가 공매수에게 펀딩 피를 지급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공매도 포지션이 공매수 포지션에게 13시간 후에 펀딩 피를 지급해 주는 거겠죠. 이 펀딩 피는 주로 단타 위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신경 쓰시면서 매매도 이용을 해봐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쪽을 보시면 이 비트맥스에는 비트코인만 넣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에이다, 비케, 이오스 등등 알트코인들의 방향성을 가지고도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을 매매할 때는 수량 단위가 US 달러였죠. 근데 여기 에이다를 보시면 수량 단위가 에이다로 나와요. 비트코인만 수량 기준이 US 달러인 거고 여기 등록되어 있는 알트코인들은 1에이다, 1피케 이런 식으로 각자 수량의 기준이 다릅니다. 비트맥스에 유입되는 투자자들의 대부분이 비트코인에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비트코인에 비하면 상당히 적어요. 또 여기 보시면 무기한, 업, 다운, 12월, 3월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게 보이실 텐데, 이 무기한 계약 탭에서 비트맥스의 대부분의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거래량이 제일 많고 레버리지를 100배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거래량도 제일 많아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던 이 레버리지를 이용을 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탭이 이 무기한 탭입니다. 처음에도 말씀해 드렸지만 비트맥스는 일반 거래소 현물 시장이 아닌 선물 시장에 투자를 하는 거래소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제 보통의 선물 시장에서는 만기일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무기한 계약은 말 그대로 만기일 없이 계약 기간이 무기한이라는 거예요. 무기한이기 때문에 시장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까 설명해드린 펀딩피가 존재하는 거고요. 여기에 업, 다운이 보이실 텐데 상향식, 하향식 수익 계약이라고 합니다. 업이 상향식, 다운이 하향식, 이름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무기한 계약 탭이랑은 다르게 보통 선물 시장이랑 마찬가지로 만기일이 정해져 있어요. 이 업, 다운, 12월, 3월물 전부 다 무조건 공매수만 가능하고요. 공매도는 할 수 없습니다. 레버리지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펀딩피도 없어요. 이 상향식과 하향식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상향식은 상승장에, 하향식은 하락장에 참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12월물, 3월물이 있는데 이것 또한 만기일이 정해져 있는 계약이고요. 각각 28일에 결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향식, 하향식과는 다르게 레버리지는 무기한 계약이랑 마찬가지로 100배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에도 펀딩 피가 없어요. 상향식, 하향식, 12월물, 3월물 전부 다 무기한 계약 탭에서 매매하면서 동시에 매매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까지만 설명해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부분 마저 다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은 아래 블로그 주소 제가 참조해 놓을 테니까 들어오셔서 오픈카톡 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